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수비거 부자 멘토 조민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부동산 과연 투자의 원칙이 무엇일까? 그러면서도 이 과연 부동산을 매수할 때 어떤 기준으로 좀 고려를 하시는지, 자, 이런 원칙들, 특히나 부자들만이 선정하는 비법이라면 비법, 자, 간단한 것 같지만 원칙을 지킬 줄 아는 바로 이런 내용으로 오늘 좀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자, 방송 보시다가 또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사항이나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요. 02-2638-3956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상담을 다 일일이 해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고요. 자, 오늘도 준비한 강의 내용 자세하게 그리고 슬기롭게 지켜보시면서 올바른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과연 부동산을 왜 매수를 하느냐라고 여쭤보면, 자,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내가 들어가서 거주하겠습니다 라는 분하고 실제 여유 자금이 있어서 부동산을 사게 되면 결국은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이 두 가지 원칙선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는데요. 자, 기본적인 거주와 투자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중에도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부동산을 선정을 해야지만이 가격도 좋고 실제 미래 가치가 있는 우수한 부동산을 선정할 것이냐. 자, 이런 부분, 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원칙 얘기를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자, 부동산은 과연 가만히 있어서 가격이 오를까요? 안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저희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1순위는요, 바로 이 정책입니다. 자, 그럼 이 정책이 과거 역대 대통령 기준으로 이 정권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규제가 있고요. 규제가 있고 완화가 있고 완화가 있고 규제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규제할 때, 완화할 때, 규제할 때, 자, 이 얘기는 사이클이 무한 반복이 되면서, 자, 가격대를 놓고 보면 물론 과거 시점 대비 현재 시점의 가격을 놓고 보면 이 상승률로는 참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과연 이게 시간 싸움에서 상승을 했느냐는 놓고 아닙니다. 결국은 이러한 정부 정책이 규제와 완화 사이클을 반복을 하면서 가격 사이클을 올렸는데, 실제 가격 상승률은요, 완화 정치할 때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규제 정치를 할 때 급상승했다라는 점을 첫 번째 원칙으로 좀 이해하신다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현재도 규제 정책을 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과연 가격대 상승률이 멈추고 하락하고 추락할 것이냐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자, 그래서 제일 원칙은 항상 정책의 변수를, 시장의 흐름을 일단 지켜보라는 게 첫 번째 원칙. 자, 두 번째는 항상 그렇습니다만 이게 경제가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IMF 겪었고요. 금융위기도 겪었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 변수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자, 과연 투자의 세계 쪽에서는 이러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변수가 가장 민감하냐면 통화량이라 그래서 결국은 현금이 얼만큼, 돈의 흐름이 얼만큼 많이 들어오느냐, 돈의 흐름이 적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가격 상승률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정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융을 많이 풀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한국에 4천조 기준의 이 돈이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2021년도, 2022년도까지 금액이 통화량이 더 풍부해질 거고요. 현재 대출 규제와 금리 인하, 자, 이 부분이 또 가격 상승에
주범입니다. 자, 과연 대출 규제 아직까지도 풀지 않고 있고요. 자, 금리 요번에서도요. 금리 더 상승 안 시켰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0포인트고요. 아직 한국도 0.5%. 자, 금리가 이게 더 상승이 되면 솔직히 투자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걸리는데, 자,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원칙, 경제 변수, 아직까지는 시장 흐름, 더 투자에 대한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고, 자, 세 번째, 이 지역 변수를 얘기 드리는데, 자, 현재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희는 지금 양극화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에 개발을 하고 어느 지역으로 인구를 몰아가느냐. 자, 부동산의 원칙, 제가 항상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인구고요. 두 번째가 바로 정책 얘기를 드리는데, 자, 우리가 인구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예정돼 있는 신도시, 산업단지 이런 부분으로 개발이 되면 당연히 인구가 흡수가 되고 충분히 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의 한계가 양극화라는 것이 뭐냐면, 과연 이게 지방으로 내려갈 것이냐, 서울권이나 수도권으로 갈 것이냐라는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 상식적으로 지방에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겠습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쪽으로 기울어지겠습니까? 최근에서도요, 정부가 이제 주택 공급으로 지금 턴을 했습니다. 그러면 턴 기준으로 보면 서울권과 수도권에 물론 지금 3기 신도시부터 해서 여러 개 이 주택 공급 방안을 뭐 82만 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디냐? 이게 과연 지방 쪽이냐? 서울 수도권이냐, 이거를 일단 1순위로 보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이 얘기에서 일단 우리가 원칙 얘기를 제가 지금 한 1번, 2번, 3번 원칙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조금 더 기본에 입각해서 원칙을 지키는 거를 조금 더 제가 더 추가로 설명드리는데, 자, 기본적으로 저희는 장기로 놓고 길게 보는 분들은 어떤 거를 보고 가느냐? 밸류, 가치를 보고 가시는 거고요. 짧게 보고 가시는 분들은 가격을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유는 우리가 보통 부동산이든 어떤 투자 물건이든 비싼 거 사는 것보다는 싼 거 사는 거를 원칙으로 가는 바로 가격에 대한 눈높이로 지금 맞춰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부동산이 바로 샀다 바로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투자 물건의 주식과 같은 그런 상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단기로 놓고 보실 거냐, 중장기로 놓고 볼 거냐라 그러면 벌써 바라보는 시각이 가격이 아닌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라는 이 컨셉이 1순위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과연 우리가 부동산을 사시면서 서울권에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들어오신 분들 지금 미소를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과연 서울권 안에 10년 후에도 과연 손해 안 보고 수익이 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셨을까요? 자,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지금도 10년 후에도 이길 수 있는 이런 지역 선정하는 방법들, 자, 이게 지금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현재 한강변 얘기 드리고요. 용산권이라든가 강남 송파권, 수도권, 핵심 블루칩 얘기를 좀 드리는 거니까, 자, 정부에서 지금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지정해 놓은 거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조금 뭐 일부 시청자분들에서는 그렇지만 이거 제가 볼 때는 핵심을 찍어주는 겁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런 지역들은 돈이 되는 지역이다라는 컨셉인데, 자, 과연 지금 이 규제에 대한 해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 과연 이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규제를 떠나서 이제는 틈새를 바라보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니까 요 몇 가지 원칙을 잘만 판단하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요, 이기는 부동산, 그러면서도 실수하거나 손해보지 않는 바로 투자에 대한 컨셉, 그런 세계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의 판단과 실천력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내용으로 좀 설명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내용이 조금이라도 좀 더 필요하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세미나 특강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인데요. 아직까지 코로나가 계속 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자, 5인 미만으로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반드시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022638-3956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저희가 좀 해당되는 부분들에 한해서 일단 세미나가 되고요. 혹시라도 세미나에 참석을 좀 못하시더라도 개별적으로 저희가 또 상담을 또 진행해 드릴 테니까 자,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좀 첫 번째로 설명드릴 바로 매물. 자, 마포입니다. 이 상수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자, 지금 지어진 아파트는 아니고요.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자, 먼저 개요부터 좀 간략히 살펴보면, 자, 위치 6호선 상수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전용은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자, 이거 옛날 평형대로 하면 25평형대, 34평형대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세가 이 59제곱미터 기준으로 분양가 7억 1천만 원대 정도 되겠고요. 34평 기준으로는 9억 원 정도 시세가 되는데, 자, 해당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조합이나 이런 쪽에 또 이 추가 이 대출이 좀 되다 보니까 실제 투자금 3억 500만 원에서 한 3억 8천대 정도가 필요한 바로 이런 매물인데, 자, 일단 위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입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근데 해당되는 입지가요, 생활 인프라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역세권이요, 바로 도보 2분 거리, 생활권, 주변이 홍대 상권의 뭐 합정역, 대형 마트, 대형 뭐 쇼핑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 바로 여기가 한강변에 붙어 있다라는, 그래서 입지적인 장점을 1순위로 갖고 있는, 그래서 한강변 녹색권 수혜까지가 되어 있고요. 자, 이 동네, 이 마포 상수동이라는 동네가요, 전체 서울권 중에서도 이 저개발, 아직 개발이 좀 덜 돼 있으면서 저평가돼 있다라는 입지 때문에 결국은 주변 지금 현재 재개발 수혜지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입지라는 점, 거기에 이 미래에 지금도 분명히 투자에 대한 원칙 중에 하나가 오늘을 보고 사는 거지만 실제는 미래를 보고 사시는, 가치를 보고 사시는 거다 보니까 미래 가치, 자, 한강 조망권, 홍대 상권, 특화 개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미래 가격이 상승된다라는 점이고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가 6호선 상수역이고 홍익대학교, 홍대 상권, 여기가 합정역, 바로 여기가 한강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초역세권의 한강변을 바라보고 주변 자체가 아직 개발이 덜 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 충분히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점을 설명드리고요. 자, 여기 상수동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끼어 있는 것이 바로 홍대, 그러면서도 이화여대, 뭐 해당되는 부분이 다 명문 또 대학교들이 둘러싸여 있는 동네거든요. 뭐 홍익대, 서강대, 뭐 연세대까지 다 따지면 이 상당히 이쪽 동네가 결국은 명문 대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기가 마포 디자인 출판 특정 개발진흥지구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젊은 인구층이 들어오는 그런, 결국은 인구 세대로 놓고 보면, 자, 이게 젊은 미래 입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홍대 거리도 보시면 뭐 이렇게 특화 거리로 만들어서 이 점점점 개발이 진행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상수동 하면, 자, 30년 이상 된 주택, 그러니까 결국은 노후도가 상당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서울시 기준의 이 마포구가 이 차지하고 있는 노후도 기준으로 보면 이 마포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저개발, 특히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역으로 보시면 되고, 자, 여기가 지금 한강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합니다. 녹지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이 한강 조망권뿐만 아니라 이런 녹지 공간의 입지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 자, 우리는 투자의 원칙은 거주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격 상승이 있는데, 자, 실제 상수역 인근
34평형대를 놓고 보니까 자, 현재 이 가격대요. 2017년 대비 2021년 기준으로 보면 가격 상승률이 자, 과거의 기준 보면 한 12억대 정도 됐던 게 현재는 18억대까지 돼 있고 이 기간을 놓고 보면 10년 전과 5년 전 이 차이가 상승률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는데 과연 이 가격이 더 떨어지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점을 얘기 드리고요. 자, 현재 시세가 16억짜리인데 자, 가격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니까 59제곱미터 7억 1천만 원에 지금 현재 이 조합원 분양가 기준이고요. 34평 84제곱미터 9억 원이거든요. 자, 그럼 34평 기준으로 지금 16억대 17억대 시세라 그러면 이거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반값이다라고 좀 생각하실 때 되는데 자, 이게 해당되는 이게 지금 현재 분양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6년에서 7년 뒤에 입주라고 놓고 보시면 현재 조합 쪽에서 대출을 해주는 조합원 대출이 총 분양가의 한 60% 정도가 되니까 현재 기준은 계약할 때 이 정도의 자금을 넣으셨다가 한 7년 뒤에 입주하실 때 잔금 기준으로 25평 기준으로는 3억 500만 원대 34평 기준으로는 3억 8천만 원대. 자, 시세 대비 한번 놓고 보더라도 반값 아파트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이 충분히 한번 입지적인 장점, 미래가치적인 측면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을 한 번 정도는 더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거로 전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물건 제가 조금 더 이제 강조를 드리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과연 미래만 놓고 투자를 하라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좀 소개해드릴 매물은 자,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의 근생 이 통건물 상가 건물입니다. 자, 이거 해당되는 물건의 좀 개요 또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 이 신안산선 자, 근데 이게 지금 지하철이긴 한데 아직 개통이 안 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요 2024년에 개통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신안산선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여의도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울권을 지금 관통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중에 매화역에 지금 바로 도보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매물인데 자, 대지가 384제곱미터 요 정도면 한 100 옛날 평형대로 보면 한 110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 자, 이게 3층짜리 건물이 되겠습니다. 3층에 이건 주택이 아니고요. 올 상가로 되어 있는 이 매물이 되겠는데 자, 시세가 14억 5천에 지금 현재 15억에서 지금 시세가 지금 되어 있으면서 자, 실제 뭐 대출이든 아니면 지금 현재 임대가 돼 있다 보니까 임대 보증금을 가면 한 8억 중반대에서 9억 초반대 현금을 가지고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매물인데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 한번 포인트를 한번 놓고 보면 자, 입지성 현재 구도심권, 시흥시 매화동이라는 것이 구도심권의 생활 인프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 형성이 항아리 상권. 자, 그러면 항아리 상권의 의미는 동네 인구가 들어왔다 와 가서 빠지는 그럼 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상권 개념이 되겠지만 여기는 항아리 상권은요. 한번 들어오신 분들은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이 안에 들어오시는 항아리 상권의 그 입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개통은 안 됐습니다만 개통 예정인 지하철의 신설 그리고 이 주변 자체가 산업단지가 상당히 지금 크게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안정적인 부분. 자, 마지막 포인트. 환금성입니다. 자, 결국은 시세 차익을 놓고 볼 것이냐. 그래서 지가 상승. 두 번째는 현재 상가로 임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임대 수익을 보고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임대 수익. 그러면 결국은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바로 그런 매물이라는 점을 좀 더 강조를 드리고요. 자, 실제 한번 위치를 좀 놓고 보니까 바로 해당되는 매화동이 바로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인데 자, 여기가 광명역입니다. 자, 이 해당되는 게 광명역에 목감지구 있고요. 시흥에 은계지구가 있고 장현지구가 있어서 이게 트라이앵글 기준인데 자, 희한하게도 시흥시 매화동에는 이러한 신도시, 미니 신도시급의 지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여기는 구도심권으로 옛날 도심이 만들어져 있는데 바로 인접해서 해당되는 산업단지들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인데 자, 교통 보면 제2경인고속도로 들어와 있고요. 외곽순환고속도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톨게이트 기준으로 이 서울권 진입이요 상당히 좋은데 이 해당되는 위치로 보면 바로 여기에
신안산선이 여의도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요게 2024년 개통이 되면 실제 매화동의 수혜가 더 커지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하철역 함부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하철역을 만드는 이유는요, 여기에 뭔가 인구 계획이 있다라는 좀 더 반증적인 거를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왜 매화역이 왜 들어올까라는 거를 한번 좀 설명을 드려다보면, 주변 자체 이미 지금 해당되는 신안산선이 여의도까지 지금 들어오는데, 여기에 불과하고 또 하나가 바로 해당 월곶 판교선이라 그래서요, 이게 지금 동서라인이거든요. 이 매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두 개 더블 역세권으로 만들어지는 곳 중에 한 곳인데, 자, 이 이유 과연 왜 그러면 지하철을 한 개역도 아니고 더블 역세권을 만들어 주느냐? 바로 여기에 지금 여기가 해당 이 시흥시 매화동의 구도심권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화 산업단지 약 12만 평, 매화 산단 여기 또 개발되는 데가 약 15만 평, 그리고 여기 매화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재개발로 해서 약 8만 4천 평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 이 동네로 놓고 보면 이게 미래가치 측면에서는 엄청난 개발 수요, 그리고 지금 해당되는 이쪽 동네, 이 동네가 요번에 뭐 LH 투기 여러 가지 투기 잡혀져 있는 해당되는 데가 바로 여기에 또 그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흥광명 지구가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동네가 미래에 더 크게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고요. 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라 그래서 이미 광명역 주변에는요, 개발이 이미 되고 가격 상승 많이 된 거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광명역 바로 붙어서 시흥 테크노밸리가 이게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작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2020년 약 2200개 지금 기업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향 중장기로 보면 첨단 R&D나 산업제조, 물류유통까지 더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광명시흥이라는 동네가 과거 대비 점점점 고개발로 변모되고 있는 입지라는 점은 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지적인 측면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가격적인 측면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한 110평 되고 3층짜리 건물입니다. 시세가 14억 5천에 약 한 15억 정도가 됩니다. 현재 임대가 보증금 7,500에 월 420인데, 요거는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뭐 영업하시는 분들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까 임대료를 좀 많이 깎아줬는데, 자, 실제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재되고 상권이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이 부분은 최대 580에서 600만 원대까지는 임대료가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현재 실제 투자되는 부분은 이제 보증금하고 대략 대출이 한 5억 정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해당되는 게 한 8억 중반에서 9억 초반대 정도의 자금이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충분히 투자에 대한 부분 검토를 하시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요즘 주택 규제로 걱정하시는데 이게 지금 상업용이거든요. 주택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잘 활용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되고요. 자, 세미나 특강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하니까, 자, 해당 전화번호 02-2638-3956번 반드시 전화 주셔서 예약을 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부동산 투자할 때 어떤 기법, 특히나 투자의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자, 결국은 이기는 투자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주에는 똑같이 이런 또 부자들만이 아는 여러 가지 테크노, 특히 기법들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더 드릴 테니까 다음 주도 좀 기대를 좀 많이 하시고요.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